이번 과목은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입니다. 우리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과목이지만 역시 만점 맞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 이것도 역시 동기부여하는 방법의 한 방법이 되겠죠. 이 과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1번째입니다. 다음 중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가동하기 전이라 그랬어요. 구상 상태에서 처음 시작 상태에서 시스템 근본적인 위험을 평가, 가장 기초적인 위험도 방법이라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또 뭐라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다 또 뭐라 그래서 근본적이고 구상 단계에서 한다 그래서 그럼 뭐 이렇게 당연히 없지. 시작이다 처음이다 이게 바로 뭐다? 우리 예비 위험 분석, 다른 말로 PHA다. 우리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죠. 그래요. 뭐 바로 구상 단계에서는 PH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정의 단계에서는 SHA를 하고 구상부터 정의의 개발까지는 FH를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문제로서 너댓 문제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역시 산업기사에도 이것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22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위치 동작에서 눈으로 보지 않는데요. 수평면상이 움직이는 거 짧은 거리는 그냥 갑으로 지나치고 긴 거리는 또 잡지도 못해. 짧은 거리는 지나치고 긴 거리는 어떻게? 짧은 거리는 지나치고 긴 거리는 잡지도 못하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하면 사정 효과, 리렌지 효과라 그러죠. 이게 사정 효과라 그러죠. 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수없이 반복해서 사정 효과는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수평을 움직이는 경우에 짧은 거리는 지나치고 긴 거리는 미치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사정 효과 또는 조작자인 작은 오차에는 가행보행, 큰 오차에는 가소보행, 쉽게 말해서 작은 놈한테는 조지고 큰 놈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뭐야? 사정 효과. 그래서 사정이란 말이 묘하죠. 우리 사정 그러면 뭐 대통령이 사정해라 그러면 윗놈들은 다 안 걸리고 작은 놈만 밑에 피라미드만 잡아 쫓기는 것도 사정인데 어쩜 이게 딱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염산을 취급했는데 염산 S 안전업체에서 신설 설비에 관한 안전성 평가요. 아 그럼 우리가 안전성 평가를 하면 그래 안전성 평가 6단계 있지 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정성적 평가 아 그럼 알아야 돼. 1단계는 관계자료 준비, 2단계가 뭐야 바로 정성적 평가네. 설계와 관련된 주요 진단 항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것은 첫째 여기 알아둘게요. 정성적 평가에는요 바로 공장 내의 배치라든지 입지 조건, 소방 설비, 공정기계, 수송, 저장, 원재료 중간체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정성적 평가죠. 바로 우리는 정량적 평가라는 온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어떻게 숫자적으로 가능한 것이 바로 정량적 평가였죠. 쉽게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FT입니다. FT에 딱 나오면 1962년경에 미국의 벨 연구소에 왓슨이 만들었다. 이거 알아야 돼. FT에 가면 최소 컷셋, 다른 말로 미니멀 컷셋. 두 개 중에 한 개를 말하는 거다. 간단한 설명도 옳은 것으로 했어요. 이것은 컷셋 중에 다 없애뿌려. 컷셋 중 다 컷셋을 포함하여 있는 것을 배제시키고 남아있는 거. 우리 그렇죠? 컷셋은 바로 뭐야? 두 개 중에 한 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니멀 컷셋은 또 이런 다른 말로 이렇게 보면 어떤 고장이나 실수를 일으키면 재해가 일어날까 하는 식은 결국 시스템 위험성, 반대로 말하면 안전성을 표시하는 거, 유일하게 안전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내는 걸 말하고 컷셋 중에 뭐야? 우리 시험에 항상 요놈이 나오는 거죠. 컷셋 중에 뭐야? 남는 컷셋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다 컷셋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배제하고 남은 컷셋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바로 최소 컷셋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요 문제는요 알아둘 게 있어요.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유일하게 나오는데 시스템 안전기 해야 되는데 이거 시스템이죠. S는 또 세프티예요. 프로그램 플랫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사실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에는요 8가지가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계획의 개요, 안전조직, 계약조건, 관련 부분과의 조정, 안전기준, 안전해석, 안전성 평가, 안전자료 수집과 갱신인데 요 내용 8가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는 SSPP에 포함할 사항은 써라는 자체가 유일하게 어디는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되었고요. 그러면 SSPP에 포함해서 거리가 먼 것은 건데 안전조직 있죠.
안전성 평가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는 7번째 있죠. 그 다음에 안전자료 수집과 갱신 어디 있어요? 8번째 있죠. 시스템의 신뢰성 분석 비용 건데 비용이라는 거 이렇게 들어봐도 이상하고 시스템 신뢰 분석 자체 비용 나왔나 안 나왔으니까 뭐 이것이 답이 된다. 이거는 실기 필답형도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합니다. 아 이거는 뭐 그냥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고 주워 먹는 거죠. 제가 항상 그죠. 공부를 외우는데 어떻게 여러분 필기에 외워? 못 외워. 뭘 해라? 항상 눈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눈의 각도도 우리가 시계가 200도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눈은 또 그뿐 아니죠. 교육 효과 중에서 오감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뭐다? 시각이라 그랬잖아요. 또 그림과 같은 FT에 활용되는 논리 게이트의 명칭으로 옳은 것이 있는데 이 문제지 억제 게이트입니다. 이 억제 게이트를 이 문제도 요게 엄격하게 억제예요. 억제 게이트인데 요놈이 억제 게이트야. 억제 게이트인데 또 요놈을 제약 게이트를 해도 관계없어.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 문제됐죠. 제약 게이트가 여기 정보 게이트가 적혔는데 제약이나 억제나 동일한 말이야. 그래서 해놨지 내가. 또 제가 제약 또 요거 제어 어떤 말을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정답으로 체크했는데 가장 맞는 것은 억제라는 말이 맞는 말이다. 그래서 수정 게이트의 일종으로서 억제 모디파이어라고도 하면 입력 현상이 일어나면 조건을 만족하고 출력이 생기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출력이 생기지 않는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억제 게이트 혹은 제어 게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아, 실효 온도 또는 어떻게 ET 온도라고 그러죠. 그 실효 온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수없이 반복했지만 여기서 뭐 틀린 것입니다. 실효 온도는. 첫째, 1번 체온계 입안으로 온도 측정. 입안의 온도 측정 아니고 우리 건습 상태에서 몸의 온도는 맞아. 입속의 온도가 아닙니다. 틀린 것은 벌써 답은 나왔네요. 바로 실제로 감각되는 온도로서 실감 온도 또는 실효 온도라고도 하게 됩니다. 온, 습도, 공기 유동의 인체 밑으로 열 효과를 나타내고 그래서 온도, 습도, 공기의 유동, 전도까지 해서 우리는 열교환의 사요소라고 하기도 하죠. 바로 상대 습도 100%일 때 건구온구도에서 느끼는 동일함, 온감 자체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실효 온도라고 이렇게 입안의 온도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실효 온도는 온습, 공기 유동, 인체 미치 열 효과를 하나의 수치로 통합한 경험적 감각 지수로 실감 온도라고 한다. 상대 습도 100일 때 건구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온감을 나타내고 측정 방법은 입안의 온도 측정 기준이 아니고 무풍 상태,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 습도 100%일 때 건구 온도에 가리키는 눈금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실효 온도, 실감 온도 또는 ET 온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유해 위험 방지기에서요. 유해 위험 방지기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차이가 있다. 유해 위험 방지에 제출할 간로안에 알맞는 데 옳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출 대상 사업 제조업의 경우 유해 방지기에서 제출하면 관련 서류 처음 해당 작업 시작 전 15개 15일 전에 하는 거고 건설업은 어떻게 공사 착공 전날까지만 제출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고 요 문제가 그대로 필답형에서도 나온 예가 많습니다. 제출처는 참고적으로 고용노동부인데요.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9번째입니다. 동작경제의 원칙이네요. 동작경제의 원칙 중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신체 사용. 신체 사용에서 몸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의 동작은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그렇죠. 우리는 두 손을 시작 항상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손의 동작은 유행하고 항상 리드미컬하게 연속적인 동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공구나 제어 장치에 사용하기 가까운 곳 이거는 뭡니까? 신체 사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공부에 관한 거죠. 이건 그 답이 3번이에요. 동작이 급작스럽게 크게 바뀌는 직선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을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이고요.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이고요. 이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을 우리는 9가지로 이렇게 연결. 또 참고해 가면 다른 내용, 동작 경제 3원칙에 대한 것도 상세히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10번째입니다. 청각적 표시 장치. 청각적은 뭐야? 귀로 듣는 거고 시각적은 눈으로 보는데
메모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시각적. 청각적 표시는 설계에 관해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청각은 신호를 멀리 보내게 할 것 때는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갈 때는 잔잔함. 파도가요 세게 치면 멀리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급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내려갈 때는 거리는 옳고 높이가 바로 넓이가 넓으면 높이는 어떻게 좁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신호를 멀리 보내고자 할 때는 낮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배경소음의 주파수를 다른 주파수의 신호를 사용하는 바람직하고 신호가 장애물 돌아가야 할 때는 역시 높은 주파수를 쓰는 게 아니고 역시 낮은 주파수를 씁니다. 높은 주파수를 쓰면 어떻게 부딪혀가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돼요. 틀렸어요. 경보는 청취자에게 위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청각적 표시장치 설계 원칙은 신호를 멀리 보내가 어떻게 낮은 주파수요. 다 내용에 동일한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초당 1에서 8번 소리나 초당 1, 3번에 오르는 소리 같은 변조된 신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그 외에는요. 특히 6번에 대해서도 잘 권쳐줘. 고음은 멀리 가지 못하는 장거리 용어는 1000m라는 요걸 가지고 4000m를 이렇게 권쳐서 나오는 예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할 때 이렇게 눈으로 사실 필기 때는 이거 너무 상세하게 할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그 위치에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라고 항상 영원히 3번이지 얘가 2번이 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번째입니다. 결함수 분석, 다른 말로 뭐 외국어에는 FTA 기법이죠. 결함수 분석의 기대 효과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결함수 하는 것은 FTA 하는 것은 사고 원인 자체를 어떻게 간편하게 합니다. 그뿐 아니죠. 시간에 따른 원인을 분석, 시간에 따른 원인 분석 좋겠지만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FTA 그런 게 있다? 없어요.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고 원인 자체를 어떻게 분석이 정량을 하고 시스템 자체 결함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T의 기대 효과는 6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사고 원인 자체 규명 자체를 어떻게 간편화가 가능하고 사고 원인 분석 일반화가 가능하고 정량화가 가능하고 노력,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시스템의 결함을 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도 작성이 가능하다. FTA에 대한 제약 게이트 또는 제어 게이트, 수정 게이트 나왔었죠. FTA에 대한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2번째입니다. 주어진 자극에 대한 인간의 감각 변화 감지 지역을 표현하는 데는 웨버의 법칙, 웨버의 법칙을 이용하는데 이때 웨버의 비의 관계식은 변화 감지역 분해를 뎁타 I, 표준 자극을 I라고 하는데 이거는 간단하죠. 원래 웨버의 법칙은요. 바로 표준 자극 분해 변화 감지역이에요. 그러니까 I분의 뎁타 I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서 헤니치의 법칙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점점점 상세하게 할 필요 없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표준 자극은 반비례하고 변화 감지는 비례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굳이 이런 것까지 따르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는 영원히 몇 번이다? 1번이지 2번 될 수는 없습니다. 33번이에요. 이것도 거창하게 좀 어려웠던 문제라기보다는 처음 나오니까 어려워요. 말소리요. 말소리의 질에 대한 질입니다. 객관적 측정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명료도 지수입니다. 그 명료도 지수를 사이 그림과 같은 명료도 지수는 얼마이고 이거 바가지로 뭐야? 힘의 파워예요. 방해 자극 파워고. 근데 그다음 말소리 방해 자극이에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는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가중치하고 말소리 중요도만 적용하면 돼. 어떻게 하냐 보겠습니다. 우선 명료도 지수라는 것은요. 통화 이해도를 우리 어째 전화 통화도 생각해도 추정한 근거로 사용돼요. 각 옥타브대의 음성과 잡음을 데시벨치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값입니다. 그거 뭐예요? 바로 데시벨 0.7이니까 1이죠. 0.18 대 1, 0.61 대 2, 0.7 여기 앞에 방해 자극은 신경 안 써요. 그렇게 곱해가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 나와? 1.38. 알고 나면 어떻게? 가장 간단한 이런 문제가 바로 명료도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8 어디 있어? 답은 3번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4번째 또는 14번째에 대해서 인간공학을 나타내는 흉기. 인간공학은 뭐야? 적절하지 않은 인간 같은 첫째 우리가 휴먼 엔지니어라고 그러죠. 첫째 이거는 뭐냐 하면 이코노믹스라고 그러기도 하죠. 인간공학. 그 다음에 휴먼 팽크, 인간공학, 인간공장 합니다. 휴먼 엔지니어링 해. 그 다음에 커스텀 오즈 엔진 이거는 뭐야? 감성공학이죠. 그러니까 답은 바로 4번이다. 이거는 인간공학은요. 그리스의
에르곤과 노믹스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에르곤 노동 또는 작업, 이렇게 이코노믹스 자체를 분리해서 이렇게 한 거고, 여러 가지 또 휴먼 팩트 엔지니어링, 팩트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5번째 또는 15번째죠. 우리 한 과목으로서는 실린더 블록에 사용하는 가스켓 수명은 평균 10,000시간입니다. 표준 편차를 200시간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사용시간이 96,000시간, 이 가스켓의 신뢰도는 얼마냐. 이 자체도요,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상의 Z1과 Z2만 알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이 문제는 2014년 마지막 해에 어디에 나왔냐, 산업기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걸 그대로 옮겨 나온 건데, 이거는 표준 편차 자체를 구하기를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분포 곡선도 물론 그림으로 그려놨지만 이거는 간단해요. 여기에 이 구하는 방법을요, 여러분도 이번 시험에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다. 왜?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표준 정규 분포상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확률 변수를 하고 신뢰도를 다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계산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 풀이 방법으로 여러분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답으로 암기하는 것이, 이런 문제는 더 쉽다. 그럼 실기에 또 나오냐? 나와도 어떻게? 똑같이 이 그대로 나왔고요. 여러분이 2014년 3회 시험에 그대로 똑같이 어디에서? 산업기사에 출제된 문제가 동일한 문제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각적으로 물리현상을 왜곡하는 지각현상에 해당되는, 이건 뭐야? 감각적으로 물리현상. 착각한다 그러죠. 야, 그거도 못 봤냐? 지나갔는데, 야, 너 착각했구나. 야, 그게 A인데 B로, 그런가 우리는 착각이라 그러죠. 물리현상을 왜곡하는 감각적 지각현상을 뭐라 그런다? 착각이라 그런다. 가해운동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37번째입니다. 또는 17번째. 휴식 중 에너지 소비량은 1.5칼로리예요. 킬로칼로리 분당이고요. 어떤 작업의 평균 에너지의 소비량이 6이라면, 6kcal 민이라면 60분간 총 작업 시간에 포함될 휴식 시간은 약 몇 분인가? 당 기초대사를 포함한 평균 에너지 상한을 5로 한다. 그럼 간단하죠. 이게 상한을 말이 없어 얼마야? 4로 하는데 또 5로 한다고 주어졌으니까 바로 뭐야? 평균 에너지 빼기 5만 하면 나머지는 동일하죠. 적용하는 13.3분. 가장 간단해. 이거는 계산 문제가 사실 아니죠. 38번째, 하나의 과목은 18번째가 되겠죠. 인체 계측 중에 운전 또는 워드 작업같이 인체의 각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자세에서 인체치를 측정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조화를 이룬대. 조화를 이룬 걸 뭐라 그래? 바로 움직인다 그래서 기능적인, 야, 기능이 작동이 잘 돼야 돼.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요, 구조적 인체 치수는 뭐예요? 다른 말 정적 인체 치수, 움직이지 않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기능적 인체 치수를 가지고 동적 인체 치수,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번째 문제가 되겠죠. 보전입니다. 우리는 보전 효과의 설비 종합 효율을 계산하는 식으로 옳은 것입니다. 설비 종합 효율은요, 무조건 전체 다 곱해보면 돼. 시간에다가 성능에다가 양품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설비 종합 효율인데, 그 외에도요, 성능 가동률은 속도 가동률, 정미 가동률, 시간 가동률은 부하시간 빼기 정지시간 분의 부하시간 분의 부하 정지를 빼면 되고요. 설비 종합 효율은 금방 나왔는 거고, 정미 가동률은 생산량 실제 주기시간 부하시간 빼기 정지, 이렇게 분자가 되겠고, 속도 가동률은 실제 주기시간 분의 기준 주기시간입니다. 양품률은 생산량 분의 양품 수량인데, 그럼 이걸 다 기억하냐? 기록할 필요 없어요. 제가 설비 종합 효율도 어디에서 시간 가동률, 성능 가동, 양품률, 이거는 영원히 또 2번밖에 안 나와. 또 3가지 곱하는 것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40번째자 뭐요? 또는 한 과목으로서는 20번째, 모든 과목의 문제, 20문제죠. 여기요, 라스무센은 행동을 3가지로 분류해요. 우리 라스무센의 행동은 숙련 기반 행동, 지식 기반 행동, 다른 말로 뭐 규칙, 숙련이냐 지식이냐 규칙이 일어나는 거죠. 이 3가지를 가지고 라스무센의 우리는 뭡니까? 행동 분류 3가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있느냐? 우리 교재 2-4쪽 또는 3-4 합격 날개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어때? 인간의 행동 수준에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인간공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마쳤습니다.
다음 과목에서 여러분과 더 생생하게 완벽한 완전한 합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